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 떨리고 있는데.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사전에 만들어 놓은 질문지 없이 증문즉답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짜여진 각본에 맞춰 진행되는 기자회견 안 하겠다는 거죠. 기자회견 장소는 춘추관 2층의 브리핑룸이 아니라 청와대 경내의 영빈관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기자들이 버스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단체로 이동을 했습니다. 영빈관은 어제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문 대통령과 만났던 곳이죠. 연회장으로 쓰이는 큰 행사장이어서 250명에 달하는 내외신 춘추관 출입 기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 질문자에 대해서는 기자단과 어떤 사전 조율도 없었습니다. 질의 분야의 순서 정도만 정했는데요.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어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출입기자들을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공유라든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의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그 기준선이라고도 하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 분야의 발언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개헌이라는 게 사실 막판까지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그다음에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경제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혹여 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꺼낼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현장 기자들에게요, 질문을 너무 많이 봐준 거 아니냐라면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팽팽한 긴장감이 오갈 정도의 압박성 질문까지는 아니었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생동감 있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